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우리 책은 264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64페이지부터 공부를 하실 내용인데요. 거기 뭐 2장 정도는 또 시험과는 또 그렇게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장을 더 넘기시면 267페이지를 펼게요. 자, 4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정체행론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4-5문제 정도 묻게 되고요. 정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뭐 기본 개념을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공부하게 됩니다. 시장 개입 이유를 정책의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교시 할 내용이 한 1.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자, 포괄적으로 쓰면 형평성이라는 것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정부의 기능을 정치적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은 효율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럼 효율성이라는 것을 재고는 무슨 말일까요? 높이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2가지가 같은 의미가 아니니까 의미를 분명하게 좀 하기 위해서 형평성 앞에다가는 사회적이란 말을 집어넣을 거고요. 효율성 앞에다는 시장이란 말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를 하면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요, 소득이 낮고 혹은 학력이 낮고 열심히 노력해도 주택 구입이 어려운 얘기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약자예요. 사회적인 약자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뭐라고 한다?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를 확장 해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나 공평한 분배, 소득 분배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복지 증진 관점에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을 이제 봅시다. 2번째 항목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개입한다는 얘기를 거꾸로 읽어보면 부동산 시장 스스로 효율성을 제고하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그럼 불완전한 시장은 시장에 맡겨두면 균형이 달성되지도 못하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어렵다 그랬죠. 효율적 자원 배분에 뭐한다? 실패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3주 연속 이 표현을 만나고 있고요. 그럼 여기 와서 줄여서는 이제 시장 실패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뭡니까? 또 풀어갑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균형 상태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럼 균형 상태가 아니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균형으로 가주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극대화되는데 균형을 이탈하면 후생 감소의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후생 감소의 문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를 제기한다라고 공부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이제 표현을 바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뭐라고 한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무슨 기능이다? 경제적 기능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정부가 시장 개입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형평성일 수도 효율성일 수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투기 문제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정부가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이런 표현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책이 넘어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갈 겁니다. 하단부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거기 별표하시고요. 거기서부터 시험 준비를 할 내용인 거니까 2번째 줄에 보시면 그 사회적 목표라는 표현이 형평성일 수도 효율성이 될 수도
그 밖에 다른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나 그 목적은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 환경 등에 따라서 뭐 하더라? 학계론 기본 지문입니다. 동일하지 않다, 달라질 수 있다, 혹은 뭐 달라진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넘겨볼게. 넘겨봤더니 쓸 필요가 없는 얘기가 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괄호 1번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나오죠. 타이틀에 밑줄을 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대표적 한마디로 쓰면 딱 동그라미 칠게요.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표현이 보입니까? 예, 밑줄 하세요. 주거복지 관점에서 개입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에 가보시게 되면 소득에 따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는 게 합리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누진세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차등과세를 적용을 한다거나 또 한 가지 공평한 소득 재분배 등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왼쪽 가셔가지고요 용어 정의하셔야 됩니다. 보조단에 가면 소득 재분배가 있죠. 그 소득의 불공평한 문제를 불균등한 문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일정 정도 해소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표현을 바꾸자면 사회 계층 간의 소득 격차를 좁히는 정부의 개입을 뭐라고 한다? 소득 재분배. 뒤에 가면 또 나올 거니까 용어는 구분해야 됩니다. 불공평한 문제를 누구의 개입으로? 정부의 개입으로 해소하는 작업을 소득 재분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두시면 되고요. 결국은 괄호 2번으로 갑니다. 효율성 측면의 경제적 기능 설명을 드리고 왔으니까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끝에 가세요. 파란색 글씨. 부동산 시장은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 혹은 최적 같은 말입니다. 배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줄이면 균형 상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 그러면 사회적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렇게 묻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시장 실패가 뭐냐고로 묻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시장 실패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 기구가 자원의 적정 이제 전부 같은 말입니다. 최적 효율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다는 얘기입니다. 짝꿍이 물어본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본답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실랍니까? 짝꿍아, 이것은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균형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더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개입하는 거니까 다음 줄에 세 번째 줄 시장 실패를 수정한단 말이 나오죠. 거기 밑줄 하세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적 기능이고 혹은 말을 풀어서 놨어요. 최적 생산량, 최적 소비량을 유지하기. 시험장에는 균형이란 말을 주면 답을 준 꼴이 돼버리니까 균형이란 말을 안 줍니다. 균형이라는 표현을 뭘로 바꿔놨어요? 최적 혹은 적정 생산량,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적정으로 유도를 해줘야 균형으로 가져야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극대화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표현은 잘 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다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가시게 되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시장 실패의 원인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5가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출제 비중이 있어요. 다시 이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장 실패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균형 상태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균형 상태가 아니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뭐하더라? 감소하는 원인으로 공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불완전 경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지난주에 이미 해버렸습니다. 완전 경쟁은 언제나 균형 상태죠. 언제나 후생이 극대화된다. 그러면 시장이 완전하지 못하면 불완전하면 균형 상태가 아니고 전체 구성원 후생이 감소하다. 이렇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구체화해서요.
독점 기업, 과점 기업은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행동을 하죠. 그렇습니까? 그게 기업의 목적인 거니까요. 자, 그러면 가령 생산량을 줄이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죠. 양을 줄인다는 얘기가 균형 상태가 아닌 거죠. 균형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이퀄이었잖아요. 그럼 양을 줄인단 말이 균형이 아니다. 그럼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화의 소비량, 수요량도 뭐 할 것이다. 감소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표현이 균형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과점의 문제는 시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독과점 기업이 양과 가격, 특히나 가격을 임의대로 담합을 하면 이건 이제 미국 시장이나 그 영국 시장에 가면 가격 담합하면 거의 기업이 문 닫을 정도의 과징금을 때려버립니다. 우리는 조금 이게 관대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라면 값도 담합을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 정부 조직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하기도 하고 규제를 적절하게 최적을 유도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이 아니더라도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하면 시장은 뭐 할 수 있다. 실패하기 때문에 정부가 기업이 적절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같은 맥락으로 보실 건데 규모의 경제라는 표현을 만납니다. 자, 이제 용어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 경제라는 표현은 절약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산 규모나 판매 규모를 확대하면 할수록 기업의 평균 비용이 점점 뭐 되는 것이다? 절약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철도, 전력이나 이동통신 산업들을 대부분 다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을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점점 뭐 한다? 줄어드는 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자, 이동통신 회사가 세 군데밖에 없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까? 과점입니다. 뭐 제4 사업자가 뭐 내일 모레 오늘인가요? 오늘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안 할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요금을 책정하라고 하면 10초당 1,000원씩 받는다고 해도 방법 없는 거죠. 그럼 높은 가격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동통신 사업을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먼저 들어간 기업들은 인프라 설비 투자 다 해놓고요. 생산량 판매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비용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은 늘어나는 거죠. 그럼 후발 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데 똑같이 인프라 구축 설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도중에 그 회사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는 이렇게 비용 체감 산업이 등장하고 시장에 맡겨두면 자연 독점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독점화 돼버리면 독점은 이미 시장 실패 요인이라 그랬죠. 그렇습니까? 이 또한 뭐다? 시장 실패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시장 실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펜테겐 큐리테라는 회사를 아실 거예요, 다. 휴대폰 단말기 제조회사는 기술력이 높은 회사였는데 결국은 자본의 싸움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휴대폰 단말기 시장도 어떤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건설회사들이 자재를 구입할 때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함께 구매하게 되면 그럼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그것을 규모의 경제 현상이라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딱딱한 얘기고 부담스러운 얘기 되긴 하겠습니다만 시험에 묻기 때문에 알고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네 상권도 대기업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영세 구멍가게는 기본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한 달에 2번은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든지 자유시장 경제에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적절한 자원 배분이에요.
자유시장 경제에 맞게 전부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적절한 자원 배분이 돼야 되는 건데 독과점이 가격을 담합을 하게 되면 전체 구성원의 만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하게 뭐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렸던 얘기가 한 귀로 뭐 들릴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독과점 걸리면 기업이 문 닫을 정도의 과징금을 맞습니다. 아예 기업이 폐쇄될 정도의 폐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과징금 때려놓고도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줄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관대한 측면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만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책 보고 갈게요. 불완전 경쟁으로 갑니다. 독점이나 과점 기업은 생산량을 적게 조정하고 높은 가격을 결정이라고 돼 있죠. 파란색이 포인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을 줄인단 말이 균형이 아니다는 얘기고요.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 괄호 열고 담합이라고 쓰겠습니다. 가격을 임의대로 담합하게 되면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줄에 그래서 이러한 독과점을 비롯한 불안정 경쟁은 시장에 맡기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을 시키더라. 소비자 높은 가격 부담해야 되죠. 재화의 소비량도 뭐 한다? 감소한다. 그게 균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괄호 2번 규모의 경제. 이카노미 오브 스케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스케일이란 말이 규모라는 표현이고 여기서 이카노미는 뭐다? 절약이란 말입니다. 절약. 그러니까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읽어볼게요. 기업이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비용이 점점 감소되는 현상을 뭐라고 쓰고요? 규모의 경제라고 하고 그러한 산업을 세 번째 줄 끝에 비용 체감 산업이 보입니까? 예,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쓰고 이런 산업이 등장하면 읽어볼게요. 먼저 진입한 대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되고 후발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럼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된다? 자연 독점화되기 때문에 역시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용어는 한번 꼭 읽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공공재로 가겠습니다. 공공재는 이미 단일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자, 용어부터 정리해서요. 공공이 여럿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학원 오시면서 도로 이용하고 오셨죠? 주말에 공원에서 운동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명승지 이런 것들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도로 이용하고 오실 때 요금 내고 오셨나요? 요금 내고 오신 분들은 민자도로 이용하신 거고요. 그냥 그죠? 예, 그냥 오시면 자,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재는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공공재 생산과 소비를 시장에 맡겨볼게요. 시장에 맡겨둔다는 얘기는 당신들 알아서 만들어보고 이용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요거 만들어서 수익 사업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 왜요? 가격이 없는데 만들어야 돼요. 자, 가격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요것은 분명 만드는데 비용은 들어가죠. 비용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이용 주체들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차에 올라타면 뭐라 그래요? 무임승차입니다. 자, 부정승차는 아니에요. 무임승차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에 맡겨두면 사적 기업의 수익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잘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공공재는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표현에다가 앞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사회적 최적량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균형이란 말을 줘버리면 다불추는 꼴이 돼버리니까 최적이란 말이 뭐예요? 균형이에요. 최적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균형이다 아니다. 아니니까 시장 실패입니다. 그럼 이게 안 만들어지면 이걸 이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 전체 구성원 후생이 뭐하더라?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시험에 고작 이렇게 묻습니다. 공공재는 최적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 그걸 문제라고 낸답니다. 그러니까 개론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소 생산의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공공재는 정부가 지자체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곽도로 막 요금 다 여기 내고 다니시죠? 대부분 다 그 민자도로입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 수익자에게 뭐 줘야 돼요?
수익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금 낸 걸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 주체기 뭐 하면서 보조금 지급하면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재 성격 정의합니다. 뒤에서 언급을 합니다만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 물어봤던 표현입니다. 안일피자입니다. 도로 공원을 이용하실 때는 타인과 경쟁하면서 이용할 필요 없죠. 근린공원에 운동하러 가셨는데 사람이 너무 많답니다. 야, 너희들 다 나가. 나 혼자 이용할 거야. 이러실 필요 없는 거죠.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 즉 나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해치지 않는 것을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배제라는 얘기는 이게 가격이 없다 그랬죠. 공공재가 가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성질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미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성이 있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동일 지문이 나오면 감사할 일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시험은 이게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걸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시장 실패입니까? 공공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시장 실패를 나타내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균형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과소했죠. 적게 생산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공부량을 줄이는 거예요. 시장 실패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균형 상태가 아니구나. 아니면 전체 구성원의 우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규제, 과징금 부과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 개입을 하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책 확인합니다. 자, 도로, 공원, 명성지 동그라미 치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공공재를 시장에 맡기면 무임승차란 말이 보입니까?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치고요. 발생의 사적 기업의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공공재는 사회적인 적정, 최적 수준이 다른 말로 뭐다? 균형이란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균형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줄에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민간 주체에게 뭐 줘서 보조금 지급해서 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성으로 가서요.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억의 비경합성 파란 글씨 가세요. 공공재에는 이를 다른 경제 주체가 소비해도 자기의 소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라. 즉 타인과 경합하지 않고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가 뭐다? 비경합성입니다. 비배제로 갑니다. 공공재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생산비, 즉 비용,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주체라도 소비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쓴다? 비배제성. 오른쪽에 가시면 무임승차의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요. 쭉 내려오시면 10번째 줄에 갑니다. 10번째 줄에 가면 즉 있어요. 즉 보일 거면 있나요? 예, 거기 볼게요. 즉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에는 분명히 비용이 수반되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용 주체들이 가격,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행동을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의 문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배제성의 특징이 있으므로 최정량보다 과소 생산됨으로 시장 실패가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네 번째 정보의 비대칭으로 갑니다. 이 표현도 지난주 공부를 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의 완전성을 가정하죠. 그렇습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다.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불완전성이다. 다시 표현을 바꾸자면 시장 참여자가 접하는 정보의 질과 양이 모두 뭐하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니까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시장 실패 요인이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시장에 볼게요. 팔려는 소유자, 사려는 매수자 사내는 아파트에 관한 정보가 대칭적이지 못하죠. 당연히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소유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저희 집은 겨울 되면 항상 추워요. 어깨가 시려워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거래한 분들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제대로 알리지 않습니다.
이 알리지 않고 거래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는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양심불량이라는 얘기예요. 자, 내부자 정보 활용해서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자 정보는 펀드에만 운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지인들에게 전화해서 이거 사라, 펀드에 편입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도덕적 해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보가 부족한 주체는 사실은 모르고 거래한 거니까 잘못 거래한 거죠. 그렇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래니까 역선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보가 많은 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도덕적 해이,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한 선택을 뭐라고 한다?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말을 풀어놨잖아요. 정보가 불완전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달성되지 못한다. 균형 상태가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웃냐고 묻는 게 아니죠. 이 의미를 알고 있냐고 묻는 거니까 정보가 대칭적이지 못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고 누군가의 후생 감소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1대1 거래하는데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거래했단 말입니다. 그 가격이 합리적 가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라도 좀 오픈시키자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실거래 가격 신고하라고 하죠. 그게 오픈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하고 갑니다. 넘어가 버리니까. 맨 밑에 가서요. 불완전 경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고 비대칭적이다. 그렇습니까? 예, 넘겨서요. 다시 말하면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뭐하다? 다른 경우로 정보를 많이 보유한 주체는 도덕적 해이, 부족한 자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직 그게 뭐냐고 묻지는 않았습니다만 동그라미 1번과 2번 한번 읽어둘 필요는 있어요. 도덕적 해이를 뭐라 그래요? 뭐를 해저드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래하는 상태고요. 역선택은 정보가 부족해서 불리한 선택,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한 것을 역선택이다 이런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가지를 확인했고 이제 하단부 내려가시게 되면 괄호 5번 외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거기는 이 별표를 새겨야 됩니다. 단일 문제를 묻습니다. 외부 효과는. 그럼 외부 효과도 지금 뭐다? 시장 실패다. 그러면 자 얘도 균형 상태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공부합니다. 용어는 들어봤어요?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화할 거니까요. 이 표현 앞에는 시장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어디에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은 뭐였던가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장 외부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다 없다?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져보면 시장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죠. 민법 시효안에 권리와 의무 관계 이게 뭐예요? 시장이죠. 그럼 이게 반대급부라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착안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격이라는 것도 없고 반대급부도 없습니다. 일단 기본 표현을 정리합시다. 주거지가 있고요. 주거지 인근에 생태공원이 있으면 공원은 주거지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들어봤어요?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더라. 좋은 거란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소각장이 주거지에 인접해 있으면 좋지 못하죠. 이건 뭐라고 하면 되고요? 부의 외부 효과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봤다. 그러면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건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토지 위치가 고정이 돼 있다. 이동이 불가능. 뭡니까? 부동성.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외부 효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 말 됩니까? 이런 질문 이미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고 이제 자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원은 주거지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죠. 공원이 우범지대가 되면 이게 정의 외부 효과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뭔가의 이익은 주고 있긴 하나
그 이익이라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그자 그러면 이익을 줬으면 시장이라고 한다면 반대의 급부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장이라고 하면 이익을 받았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대가를 지불해 본 일도 없고 대가가 전혀 지불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주체는 거래한 겁니까? 거래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라고 하지 않고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표현 보고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정의 외부 효과다. 똑같은 방법으로 갈게요. 소각장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시설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주거지 가치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뭔가에 피해를 주고 있기는 하죠. 그 피해는 역시 의도하지 않은 손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전혀 보상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거래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읽을게요.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뭐를 주어도 손해를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 이걸 그대로 시험장이 물어요. 그러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동의어로 쓰면 긍정적 외부 효과를 할 수 있죠. 쓰실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외부 경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익을 주는 외부 효과다. 뭐 유리한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걸 동의어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출제자마다 용어를 바꿔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익숙해져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부의 외부 효과 써보겠습니다. 그럼 부는 뭐라고 쓰면 돼요? 이게 긍정적이라 그랬죠.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되고요? 부정적 외부 효과다. 다음은 외부 비경제 불경제 하면 될 것이고요. 여기를 이익이라 했으면 여기 뭐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손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개론이라니까요. 여기 유리한 했죠. 여기 뭐라고 하면 돼요? 불리한 하면 되는 겁니다. 암기사항은 아닙니다. 자, 금방 읽었던 표현 그대로 가서 정리할게요. 경제 주체 A가 B에게, B는 누구다 그랬죠? 금방 읽고 왔는데 제3자입니다. 3자에게 의도한 겁니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어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를 정의 외부.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생각이 필요하세요. 직관이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뭔가 이익을 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식이 내 맘도 몰라주고 그럼 이익을 줘도 대가가 없다고 하면 이 좋은 행위를 계속 하겠어요? 덜 하겠어요? 덜 하겠죠. 그 답이 그냥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를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인 최정량보다 더 적게 과소 생산되거나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이 중요한 거고 조금 전에 봤던 공공재의 경우는 과소 생산이라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입니까? 아닙니까? 균형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다. 그래서 관점이 아니 좋은데 왜 시장 실패하고 우문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것들은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적게 생산되고 적게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되죠. 그럼 시험에 균형이라고 나온다? 뭐라고 나온다? 최적 수준을 맞추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준다 그랬잖아요.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시장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간 주체에게 여기 봅시다. 생산 측면도 있고 뭣도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생산 측면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도 있다. 공급자에게나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이들의 비용이 적어지죠. 그럼 공급은 뭐 한다? 증가. 수요 뭐 한다? 보조금 줬다고요. 보조금. 수요 뭐 한다? 증가. 전부 다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뭘 하고자? 균형, 최적을 맞추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해버리면 공부를 따로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소가 되니까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디로 이동시켜서 우측 이동시켜서 최적을 맞추고자 개입을 하더라.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시험과는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요즘에 아직까지 좀 협의가 안 된 게 있죠. 5세 이하의 누리과정 예산안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정치권이 협의가 안 돼서. 자,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교육이 사립학교 교육만 있는 건 아니죠. 공교육이 있죠. 공교육에 그럼 공급 주체가 누굽니까? 국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무상교육을 한다는 얘기고요. 유치원의 경우는 보조금도 지급을 하죠. 거꾸로 묻습니다. 무상교육을 국가가 하고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에 대해서. 여기 있어요. 교육은 전체 후생을 높이는 서비스이죠. 그럼 교육을 시장에 맡겨두면 교육은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적게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공교육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전부 다 사교육을 한다고 해볼게요. 한 학기 등록금 초등학교 1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학교 안 보낼 분들 많습니다. 공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내겠어요? 전체를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육은 전체 후생을 높이는 서비스인데 시장에 맡겨두면 교육은 과소 소비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 무상교육 하기도 하고 보조금 지급을 해서 최적을 유도하고자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정치 논리로 주고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학이 기본입니다. 전체 후생을 높이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더라. 이해가 되겠어요? 네, 저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의 부역화합니다. 똑같이 갈게요. 경제 주체 A가 B에게 B는 누구? 제3자. 똑같이 갑니다. 그럼 역시 그러면 의도하지 않은 손해죠. 손해 피해를 주어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답니다. 근데 피해에 대해서 전혀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이 좋지 못한 행위는 더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적게 발생하겠습니다.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과다 생산되거나 과다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정 복잡하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좋은 것들은 시장에 맡겨두면 적게, 안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둘 다 시장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부 개입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뭘 맞추기 위해서? 균형. 그럼 보조금은 줘야 하는 겁니까? 양 줄여야 되는 거죠. 적절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시 그러니까 생산자에게 소비자에게 규제하면 이들의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럼 공급은 뭐 할 것이다? 감소, 수요도 감소의 최적을 유도하고자 개입한다. 공부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제 A씨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를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입니다. 화학 제품 만드는 기업인데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고요. 수도권 주민입니다. B는. 이 공해 기업은 수도권 주민에게 뭔가의 피해를 주고 있죠. 기업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윤 극대화다. 그것을 위해서 화학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면 그만큼 누구에게? 수도권 주민에게 환경오염 오폐수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도권 주민 다 죽어버리세요라고 화학 제품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제품 만들다 보니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아니니까 보상을 해야 할 이유도 보상을 요구할 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유기업은 피해를 줘도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 부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화학 제품은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과다 생산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뭔데요? 그만큼 환경오염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거고 사회적 정화 비용이 늘어나겠죠.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정부가 개입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규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해 많이 발생하니까 환경 부담금 이렇게 부과할 수 있죠.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면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이것은 이 개별 기업의 비용이 되죠. 공급자의 비용이 들으면 공급은 뭐 한다? 그러면서 최적을 맞출 수가
있더라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을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할 필요가 있다.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갑시다. A는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입니다. B는 비흡연자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분명히 주죠. 어떤 피해입니까? 간접 흡연의 피해, 죽여주는 연기, 끝내주는 냄새에다가. 그죠?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우신 분이 안 피운 분한테 너 한번 죽어보세요라고 담배 피우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효용을 위해 행동하다 보니까 3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보상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흡연자는 즉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담배는 사회적인 최저량보다 과다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제, 보건복지부에서 뭐라 그래요? 국민건강증진법 만들어서 공공시설 내 담배 피우면 뭐라 그래요? 벌금 낸다고 합니까? 규제하고 있죠. 작년 이맘때쯤 해서 담배 소비세 인상됐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담배 가격 인상을 통해 과다 소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전체 우생을 높이겠습니다라고 보건복지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에도 뭐라 그래요? 후두암 2갑 주세요. 폐암 1갑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제 말을 정치적 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럼 1년 지나고 났더니 담배 소비량이 다시 원위치로 와버렸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죠? 그러면 사실은 이 정책의 취지하고는 제대로 안 맞게 된 거죠. 정책을 실패한 겁니다. 이것만 보면. 담배 소비량이 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험에는 뭐라고 쓰냐? 정부의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균형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 상황이 나빠져 버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다. 그러니까 사실은 담배가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고 쉽게 끊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마약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그러니까 못 끊는 거 보면 마약이에요, 마약.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고 정부의 시장 개입이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균형을 벗어나 버리는 게 뭐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실패는 같은 말이 아니죠.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관점을 잡으실 때는 이게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적게, 안 좋은 것들은. 그래서 둘 다 시장 실패 요인이 되더라는 걸 정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차후에 가면 3월 달에 가면 그래프도 그려야 됩니다. 공부량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고 확인할게요. 왼쪽에 보조단에 가시게 되면 270페이지 보조단 하단부에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설명될 수 있죠. 있나요? 이미 물어봤던 지문이에요. 그건 기본 지문이고 물론 그 내용보다는 본단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단으로 오시면 그 세 줄이 기본 지문입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로 통하고 중요한 표현이에요. 시장 기구로 통하지 않고 즉 가격 기구 밖에서 거래 상대방 아니라 그랬죠. 누구에게? 3자 동그라미 치고요. 의도한 겁니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 정, 손해를 주면 뭐라고 한다? 부. 그러면서도 대가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본 정의역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부 효과는 첫 번째 줄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뭣도 있다. 그것도 물어본 지문입니다.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소비 과정에 발생한다. 동그라미 1번으로 가세요. 정의 외부 효과 타이틀에 밑줄 하시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동의어 현상의 두 번째 줄에 가시게 되면 중간쯤에 긍정적이 보입니까? 예, 밑줄 할게요. 긍정적 이로운 이익 혹은 외부 경제라고 표현한다. 니은에 가서 니은의 세 번째 줄 이러한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재화나 행위는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최정량보다 더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문제가 있다. 균형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정부 개입한다 그랬죠. 디귿으로 가세요. 정부의 개입 어떻게 한다? 민간 주체에게 보조금 지급하거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서 개입하면 수요나 공급 다 어디로 이동? 우측으로 이동.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줄
균형 생산량 소비량을 맞추기 위해 즉 사회적 최적을 맞추기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최적으로 자꾸 가려는 이유는 뭔데요? 그 최적으로 가게 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분들 전부 다 때려 죽이려 마시면 안 돼. 제가 스스로 변호하는 건 아닌데요. 이게 전부 다 적정 수준 최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담배를 전부 다 안 피우면 좋을 수도 있죠. 또 문제는 뭐겠어요, 그러면? 금방 이야기하시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하신 분은 담배 피우면 막 뭐라고 하냐면 나 세금 많이 내고 있어. 건드리지 말으래요. 그래서 이게 이런 관점이 전체적인 최적 수준을 맞추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쪽 일방적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최적을 맞추기 위한 개념인 거니까 지나치게 한쪽으로 과다나 과소가 되면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뭐하더라 떨어지는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넘기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의 외부 효과로 갑니다. 현상에 가면 두 번째 줄에 역시 동의어 정리 부정적 해로운 또 뭐라고 한다 피해 외부 불경제 용어들 정의했고요. 니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니은에 파란 글씨 갑니다. 다섯 번째 줄에 가세요. 이러한 부의 외부 효과 찾았습니까? 유발하는 재화나 행위는 사회적인 최적량보다 더 많이 생산되거나 더 많이 소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균형 아니죠. 시장 실패다. 쉽지요. 내려갑니다. 정부의 개입 어떻게 한다? 규제 과징금, 부담금, 세금 부과 등을 통해 개입을 하면 그것이 수요자, 공급자 비용을 늘리죠. 다 어디로 이동? 좌측으로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줄 사회적 최적 수준을 맞추기 정부가 개입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정리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고요. 정의외부 효과의 마지막 점 보시게 되면 영어 단어로 핀피 현상이 보입니까? 부외부 효과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냄비라가 아니라 읽으면 안 돼요. 님비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작년에 그 용어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 스펠링을 물어본 건 아니고 귀퉁이 보시면 핀피 그러니까 please in my front yar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 제발 좋은 시설들은 다 우리 동네 부근에 오세요라는 겁니다. 공원, 학교, 지하철 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지역 이기주를 뭐라고 한다? 핀피 현상이다. 그럼 님비는 뭡니까 합니까? 부정적 시설은 우리 동네는 절대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요양원이 소각장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합니다만 내 집 부근에는 절대 오지 마라 이렇게 반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님비 현상이다. 묘시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낫이 부정적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는 뭐라고 하고요? 님비 현상, 정의 외부 효과를 핀피 현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하나 더 볼게요. 동그라미 4번 넘기면 뭐가 나와요? 정부의 실패 타이틀 밑줄할게요. 정부의 실패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시장 실패를 치유하지 못할 수 있죠. 자, 정부의 실패가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경우라고 볼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까만색 글씨는 시험에 물어봤던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 지금 읽으신 지문이 뭔데요? 정부의 실패, 정부가 나와 있잖아요. 정부의 개입은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정부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가세요. 니은의 파란 글씨. 정부의 개입 결과로 균형을 더 벗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지문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더욱 저하된다고 되어 있죠. 이 문맥이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요. 효율성이 더욱더 나빠진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그렇게 바꾸세요. 균형을 벗어날 경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더 저하될 수도 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예쁘게 됐네요.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기본적인 표현이고요. 2번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누구예요? 3자입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 피해란 말이 보이죠. 피해니까 뭐다? 부의 외부 효과다. 3번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정해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4번 5번부터 먼저 갈게요. 정해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 적정이 무슨 말이다? 균형이다. 그것보다 더 적게 생산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까? 좋은 것들은 적게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 된 겁니다. 4번은 앞뒤 표현을 바꾼 거예요. 용도 지역 지구제와 같은 토지 이용 규제 동그라미 치고 규제. 그럼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하셔도요 어지간한 문제는 커버가 됩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는 한 20% 남았어요, 이 질문은. 그러니까요 기본 틀만 잘 정리해 두시면 개론이 그렇게 아주 난감한 과목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진 않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쪽 파트가 이제 또 경제학 파트가 아니고요 대학교 재정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이 여러 가지 학문이 짬뽕 돼 있다 보니까 용어의 난감함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기에 무슨 말인지 모르면 전부 외워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늘 당부를 드리는 건데 시장 실패가 무언지 내 거가 정리가 돼야 돼요. 시장 실패가 뭐예요? 딱 줄여서 균형 상태가 그럼 전체 구성원의 후생이 감소한다. 규모의 경제란 경제의 의미는 뭐다? 절약. 생산 규모, 판매 규모를 크게 할수록 비용이 점점 절약되는 현상이랍니다. 그런 산업을 비용 체감 산업, 시장 구조는 자연 독점화된다. 외부 효과는 왜 시장 실패다? 균형 아니니까. 그게 나와야죠. 외부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균형 아니잖아요. 그렇게 관점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액면 지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만 정이나 부나 둘 다 균형 상태가 아닌가 시장 실패이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답을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그거 당연히 X예요 말입니다. 다시 이로운 외부 효과를 발생하는 재화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개입할 수 있다. 더 많이 만들면 안 돼. 최적 수준만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버페이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최적을 유도하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관점을 좀 이해해 드릴 필요 있겠습니다. 됐지요? 예, 여기까지 보시고요. 쉬었다 가겠습니다.